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라이즈에서 CSO를 맡고 있는 박민성입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로 매출액 10%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좀 도전적인 주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짧은 만큼 좀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땄을 때 주변의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10%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구매 전환율 요새 200%, 300% 높인다라는 솔루션들도 많은데 10%면 너무 적잖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 연매출이 100억인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면 실제 10%면 10억 정도 되는 규모죠. 그런데 우리는 구매 전환율 200%, 300%를 높일 수 있어요 라는 문구를 그동안 많이 봐왔고, 그 문구는 사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확한 A/B 테스트로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저 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타겟팅 메시지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경우의 결과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타겟팅 메시지를 받은 그룹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많은 고객들의 비중이 많습니다. 즉 진성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룹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A/B 테스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데이터로 여러분한테 진실만을 말씀드리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오늘 이 발표를 듣고 돌아가셔서 곧바로 시도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루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결국 개인화 타겟팅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개인화 타겟팅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수행을 해보다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이 개인화 타겟팅을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육하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타겟팅 조건이 매우 많죠. 많으니까 우리 다양한 거 할 수 있네?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타겟팅할지는 온전히 현업 담당자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하 원칙 중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겟팅할지는 모두 A/B 테스트로 간단한 캠페인 하나조차도 최적화된 값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룰 베이스 타겟팅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지만 이탈했을 때 곧바로 메시지를 준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체리피커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타겟팅을 한두 개만 만든다고 해서 매출액을 절대적으로 막 크게 만들 수 있지가 않죠. 결국 뭔가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을 만나면 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즉 개인화 타겟팅을 하려면 기본이 무조건 중요하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골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화 타겟팅에서의 기본이 뭐냐? 바로 유저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 전이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유저 전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이커머스는 간단합니다. 실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모델링 기법을 사용을 하면 이런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쇼핑을 어떻게 하죠? 방문을 해서 상품을 보고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구매를 하고 재방문하고 다시 재구매를 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서 저희의 노하우를 다 써놨습니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캠페인들을 한두 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동시에 하셔야 전체 구매 전환율과 매출액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커머스가 아니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유저 전이를 그릴까요? 중요한 건 재방문율입니다. 물론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고객 구매 많이 이끌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당근마켓,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생각하면 직접적으로 고객이 구매를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오고 자주 들어오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저 4가지 스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저의 모든 행동 데이터, 여기서 행동 데이터라고 한다면 고객이 어떤 페이지에 방문을 했고 페이지에서 어느 영역을 클릭했는지까지 수집하면 좋고요. 그 행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션별로 행동을 순서대로 패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패스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스텝 1에서 저 데이터 수집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GA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파이어베이스와 빅쿼리 조합으로 활용을 하시면 공짜로 로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텝 2로 넘어가서 패스를 만든 다음
실제로 마코프 모델이나 베이지안 모델 혹은 그래프 모델을 활용을 하셔서 행동 간의 관계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A라는 페이지에 방문을 한 고객이 B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C라는 페이지로 이동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된 결과를 그대로 두면 가지가 너무 많아요. 행동이 지나치게 많으니까. 그랬을 때 그 행동 중에서 각 행동별로 고객이 그 행동을 한 뒤에 일주일 이내 혹은 3일 이내에 재방문할 확률을 구한 다음 확률값이 재방문할 확률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패스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 예시 고객사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저 빨간색이 재방문율을 제일 높이는 행동으로 보내는 마지막 행동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이 방문을 해서 저기까지 보내는 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유저 전이를 그려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 우리 아까 이커머스처럼 메인 패스로 좀 그러니까 단조롭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저 행동을 일으키는 고객 수가 많은 행동이 중요한 행동일 것이고, 그리고 비트위니스나 센트럴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메인 패스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저 전이를 그렸죠? 기본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냐? 아마 여러 세션에서 대시보드 중요성 말씀하셨을 텐데, 대시보드 만들다 보면 덕지덕지 이것저것 막 그래프가 붙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뭘 보려고 했지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 단계별 전환율의 추이를 항상 살펴보는 겁니다. 앞서 여기 보신 그래프에서 여러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 메인 패스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전환되는 전환율이 100%, 80%, 90% 뭐 이 선에서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단계를 왜 봐야 되냐? 절대 한 번에 최종 목표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마법 같은 캠페인은 없습니다. 그 모든 단계의 전환율을 단 1%라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최소한 한 개 이상씩을 다 갖추고 동시에 켜야, 동시에 이제 개인화 타겟팅을 해야만 전체 매출액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유저 전이로 뭔가를 이게 보기도 너무 힘들어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저희 솔루션에 해당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의 차트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퍼널 차트, 그리고 회원을 방문과 구매로 나눈 세그멘테이션 차트. 퍼널 차트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회원을 방문과 구매 단계로 나눈다. 우리 고객 회원들 안에서 실제 X축을 구매로 나누고 Y축을 방문으로 나눕니다. X축을 구매로 나눴기 때문에 미구매자, 첫 구매자, 재구매자, 그리고 첫 구매자 중에 고이탈군, 재구매자 중에 고이탈군. 여기서 첫 구매자 중에 고이탈군 같은 경우는 뭐 구매 전체 기간 중에 첫 번째 구매를 한 고객이 두 번째 구매를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중간값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80%의 백분위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커머스는 한 3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구매자의 고이탈군은 뭐 14일, 30일 이렇게 픽스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우리 다 쇼핑해 보셔서 알겠지만 7일마다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월급이 들어왔을 때마다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고객마다 구매하는 주기는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별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이탈률을 계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장표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파레토 MBD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재방문율이 어떻고 재구매율이 어떻고 이런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재방문율, 재구매율이 높으면 이 그래프에서 바로 저 파란색 영역이 계속해서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재방문율이 높을 거니까 Y축, 최근 일주일 이내 방문하는 회원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될 것이고, 재구매율이 높다면 미구매자와 첫 구매자 고이탈군, 재구매자 고이탈군이 저 파란 박스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네 가지의 방법을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퍼널, 방문을 했을 때 퍼널 단계에서 어디에서 이탈이 많은지를 보고 액션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회원인데 구매하지 않은 고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커머스는 고객이 가입하고 구매할 걸 찾지 않습니다. 구매할 게 생기면 회원 가입을 해요. 근데 회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구매자로 남아있다면 저 고객들은 약간의 넛지만으로도 구매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구매자 중에 오랫동안 구매하지 않은 고객을 두 번째 구매로 유도하고,
그리고 재구매자 중에 고이탈군을 다시 재구매로 액티브 시키는 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뼈대를 가지고서 자 이제 상세한 액션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커머스는 이 7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번부터 4번은 퍼널. 그러니까 퍼널의 각 단계별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캠페인을 세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5번, 6번, 7번이 앞서 설명드렸던 회원을 방문과 구매로 나눴을 때 해야 될 캠페인들입니다. 그럼 이 7가지를 상세하게 볼까요? 제가 사진 찍어 가시라고 세팅을 했는데 방문해서 상품 조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이렇게 예시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랬을 때 첫 방문을 하면 우리 이커머스 서비스의 누적 회원 수가 얼마나 돼, 리뷰 수가 얼마나 돼, 누적 판매량이 얼마나 돼, 이런 소셜 프루프를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요. 그리고 유입 키워드나 채널별로 연관된 상품을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상품 조회에서 장바구니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이 상품만 보고 나갔다라는 얘기니까 혹은 이탈하려고 한다라는 거니까 그 상품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알려주거나 그 상품의 할인가를 알려주거나 소셜 프루프를 알려주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주문서로 넘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장바구니 리마인드 메시지 보내주는 게 있겠죠.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기준으로 연관된 상품을 보여주거나 할인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외로 고객들은 자기가 그 상품을 얼마에 받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문서에서 구매 완료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탈률이랑 CLV를 계산해서 쿠폰을 직접적으로 주거나 혹은 너 이거 구매하면 적립금 줄게 라는 걸로 터치를 하거나, 그리고 미구매 회원인데 첫 구매로 유도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잘 안 하시는 게 첫 구매 혜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빅배너로 있으니까 고객은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고객은 그 수많은 스큐스의 여러 페이지를 다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첫 구매자 중에서 오랫동안 두 번째 구매를 하지 않은 그룹들도 저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재구매자 중에서 이탈률이 높은 그룹은 개인별 CLV에 따라서 시크릿 쿠폰을 주거나 너 이번에 구매하면 이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알려주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조금 심화 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발자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걸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구매해서 쓰시면 더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리피커 되게 큰 이슈죠. 우리가 다양한 조건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조건들을 세팅해서 룰 베이스의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룰 베이스로 예를 들어 보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뒤로 가기를 하거나 이탈을 했을 때 곧바로 쿠폰을 뭔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구매 전환율과 매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이 다 파악을 해요. 그 룰을. 그러면 어느 순간은 쿠폰 없이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 조금만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구매 전환율은 높아지는데 객단가는 떨어지고 매출액은 유지되고 그래서 수익은 또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고객이 룰을 모르게 하면 됩니다. 고객이 룰을 모르게 하려면 아까 그려놨던 유저 전이에서 고객이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보낼 확률 값을 추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확률 값을 기반으로 개인화 타겟팅을 하는 거죠. 물론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60% 이상 전환율을, 그러니까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한테 타겟팅을 한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어떤 고객이 받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렇게 했을 때 체리피커가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 왼쪽 차트가 뭐냐면요. 그 3차원 그래프인데요. 앞에서 제가 고객을 방문과 구매 세그멘트로 나눈 차트를 말씀드렸고 가장 이상적인 개인화 타겟팅은 바로 저 Y축, 정확히는 저 Z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Z축을 관심의라고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개인화 타겟팅입니다. 근데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관심 카테고리, 관심 상품을 고객한테 타겟팅으로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순간 상품 수만큼 카테고리 수만큼 소재를 만드셔야 됩니다. 디자이너들이 힘들죠.
디자이너들이 저거 소재를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 회사의 스큐 수가 1000개만 넘어가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방식은 뭐냐? 알리바바의 루반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광군 전날 루반이 막 10,000개, 20,000개의 소재를 만들어서 실제로 A/B 테스트 돌리고 했었잖아요. 저게 어떤 방식이냐면 실제로 AI를 쓰기도 했지만 심플하게는 템플릿을 정해두고 디자이너가 템플릿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쪽 영역은 상품 이미지로 채우세요. 이쪽 영역은 상품명으로 채우세요. 여기는 소셜 프루프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고 개발자가 그 이미지를 자동으로 모든 스큐에 대해서 매일 매시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가장 큰 원인이 됐던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수작업으로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리소스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저 캠페인, 그 개인화 타겟팅을 실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기본 뼈대와 활용 방안들도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측정하셨나요? 메시지 캠페인 같은 경우 뭐 발송을 하고 나서 버튼을 클릭하고 24시간 이내에 구매한 기여 금액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죠. 근데 제가 반문을 드려볼게요. 기여 금액의 총 합이 그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과 일치를 했나요? 보통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화 캠페인을 저렇게 여러 개 돌리는 순간 저라는 사람에게 개인화 캠페인이 한 번만 뭔가 메시지가 오지 않겠죠. 메시지가 이것저것 올 거고 저는 그거를 여러 개는 무시하고 여러 개는 클릭을 해서 구매를 할 텐데 그런 케이스에 대한 고려가 기여 금액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합니다. 가장 전통적으로는 A/B 테스트죠. A/B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이 방문을 하면 무작위로 5대5로 혹은 다른 비율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 A그룹은 아예 개인화 타겟팅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환경으로 놔둬야 되고요. B그룹은 개인화 타겟팅이 적용되어 있는 환경으로 세팅을 하고 일주일 혹은 한 달 정도 트래픽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운영을 한 다음에 실제로 구매 전환율과 매출액의 차이를 직접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저런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저희 솔루션의 온사이트 배너만 활용을 했을 때 36개 고객사의 A/B 테스트를 해봤고 매출액 평균 10%를 올리는 걸 검증을 했습니다. 10%에서 더 높이고 싶으면 이제 유입 채널을 건드리고 그리고 메시지 캠페인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하게 만든다면 10%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마코프 체인 어트리뷰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 유저전이 그리는 방식과 매우 동일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캠페인들을 클릭하고 돌아다녀서 구매 혹은 구매가 안 되고 이탈됐는지를 패스로 만든 다음 이렇게 마코프 모델로 그리게 되면 제가 잠깐 자리 이동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운데 캠페인이 제외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걸 거쳐서 컨버전까지 도달했던 아이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바로 마코프 모델에서는 리무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무벌 이펙트를 추정하셔서 캠페인의 기여 금액을 계산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런 방식으로 구하면 리무벌 이펙트의 총합이 총 매출액과 일치를 해요.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잘못된 성과 측정 방법은 타겟팅 메시지를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구매 전환율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권유드리고요. 저희 데이터라이즈는 기본적인 모토가 데이터로 거짓말을 하지 말자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시장에 많은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그 진실을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창업한 지 2년 반 된 데이터라이즈는 올인원 그로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